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상 칼럼 시간입니다. 2020년 1월 8일 저녁 검찰개혁의 탈을 쓰고 헌법 독재를 자행한 검찰 인사 쿠데타를 군사작전 하듯이 실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독재에 맞서 이제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 독재의 길로 나선 것은 나선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검찰은 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도 듭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로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거취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견이 상당히 초창기에는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검난을 사실은 당한, 검찰 쿠데타를 당한 어떤 그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저항의 몸짓으로 사표를 던지고 호련히 국민 속으로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남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몇몇 문재인 적극 지지자들만 빼놓고서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라는 당위적 요구가 전 국민적 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위론적인 것은 당위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8일 밤 이런 그 검찰 인사 친위 쿠데타가 시행되던 날 밤에 이 김원석 기조부장만 빼고, 일로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던 빼고, 대검 간부 좌천 인사 발령된 그 보복 인사를 당한 대검 간부들 전부가 모여서 검찰총장과 깊은 시름을 안고 술 한 잔도 나누지 않고 그냥 몇몇 대화를 나눴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여러분들 할 일을 우리는 해왔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언급을, 전해지는 언급이나 또 주변 지금 상황을 전해보는 거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당분간 검찰총장으로 남아서 추이를 보면서 수사를 계속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윤석열 총장마저도 스스로 물러나 버리면 바로 저들의 그 흉계,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전례도 없었고 관행에도 안 맞고, 그리고 불법적 절차상 불법 소지도 있는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수긍은 못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어찌
우리 국민들 마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수긍은 안 가지만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마저도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리면은 결국에 이런 불법적 구태타적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한 저들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공교롭게도 좀 사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못난 대통령입니다. 못난 대통령.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참 못난 대통령이다. 역대 70년 헌정사에서 가장 못난 대통령. 그러니까 무능함을 떠나서 못난 대통령이다. 지지리도 못난 대통령. 본인 손으로 임명한 장관, 검찰총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못난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말 유시민 같은 궤변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유시민 작가 같은 어떤 요설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못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우리 검찰총장도 우리 손으로 잘라야 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요 안쓰러울 정도로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같은 총장은 힘으로 눌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지 24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이러니 참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대통령 저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은요 대통령 지지율 그때 41% 얻었기 때문에 투표율 70 몇 프로인가 따지면은요 한 전 국민의 30% 정도가 표 던져서 대통령 된 겁니다. 나머지 한 70%의 이런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찍었던 분들도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 안 내고 당분간 버틸 것 같은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표를 던지지 않고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또 2차 인사가 또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장급 인사가 있어서 검사 지휘부를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실무검사 라인까지 전부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새로운 문재인 사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들도 검사다. 그리고 그들 숫자는 전체 2,300여 명의 검사 중에서 정말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00여 명의 검사는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의 직무 수행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더 신임하고 더 지휘를 따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까지 인사가 다 문재인 직계 손으로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나머지 2천여 명의 검사들 중에서 모으고 또 다시 모아서 윤석열 검찰이 여태껏 보여줘왔던 그 다이나믹하고 그 정확하고 속도전 있던 수사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잠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잠시 방해됐던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 참모들 그렇게 해서 아마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다시 추스려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윤건영 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도 다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렇게 다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저 사표 안 내고 앉아서 월급 받아먹고 그냥 여기저기 행사 다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진짜 검사, 국민검사 윤석열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지휘부 수사 검사로서의 역량을 다시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조각조각 모아서 나머지 수사를 갖다가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엄청난 성과를 내는 마무리를 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원 사건은 그렇게 또 확대되고 또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설사 중앙지검장으로 새로 내려온 이성윤 검사장이 태업을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도 다 조사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검찰을 갖다 중앙에 과거 이제 거기 벌써 전직이 돼버렸겠죠. 전직이 됐죠. 반부패 강력부 한동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고검 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한동훈 부장 그 검사장도 그냥 지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부산에 있는 친문 세력들의 비위라도 파헤치는 어떤 검찰 수사의 역량을 다시 보여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로 쫓겨간 특히 박찬호 공공조사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도지사에 관련돼서 울산시장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과 더불어서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여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가서 한계가 있지만은 거기서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건 수족이 다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다 잘려나가서 지방으로 한직으로 다 밀려난 이런 이 유능한 그 수사진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슴에 한탄을 안고 있는 2천여 명의 비문 검사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가 있으면 가차없이 수사를 하는 검사의,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기에 나머지 2천여 명의 검사들도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단순히 분기탱천해서 사표를 던지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검난으로 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는 그런 것보다는 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일단 꾹 참고 소나기 지나가면 참고 나서 다시 수사력을 집중해서 살아있는 권력, 친문 세력,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대통령 친인척 이 비리도 얼마든지 앞으로 해낼 수 있다. 특히 지금 잠시 수사를 방해받고 있는 이 청와대 권력 수사에 대해서 총선 전까지 성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야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1야당의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것이 분명한 청와대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임을 우리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여론전을 갖다 확산시키면서 그 비효율적인 장애투쟁보다는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원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이고, 특히 기울어진 아주 어려운 그 언론 환경이지만은 또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중심이 돼서 노력하는 한국당이 될 것이며, 더더욱이나 국회 내에서는 특검을 준비해야 된다.
윤석열 검찰에 힘을 모아주는 것은 특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검찰에게 힘을 모아주는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 어려움에 빠진 윤석열 검찰을 더욱더 응원하고, 정말 벌건 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헌법 독재의 검찰 인사 구테타를 자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독재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여론전을 통해서 전부 다 사발통문을 돌려서 다시 그 여론이 2019년 10월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듯이 그 여론이 소리 소문 없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형성돼서 다가오는 90여일 남은 총선에서 문재인의 이 헌법 독재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우리 민주 국민으로서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분통하고 정말 개탄스럽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좀 더 절제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이 무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독재 국정 운영을 우리가 심판하는데 역량을 더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성원의 함성을 보내드립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